예술과 불신, 프랑스 복원사가 겪은 한국의 두 얼굴. 한국에서의 복원 작업은 예술의 경이로움과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편견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과연 이 낯선 땅에서 진정한 따뜻함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프랑스에서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그녀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작은 도시 아비뇽에서 태어나고 자란 끌리에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이곳은 역사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중세의 건축물과 고전적인 회화들이 제 어린 시절의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의 부모님은 저를 다양한 미술관과 전시회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예술의 매력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품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대학에 진학할 때쯤 저는 미술 복원이라는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가진 예술에 대한 열정과 무언가를 보존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저의 본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이었죠. 저는 곧바로 파리의 미술복원학교에 진학했고 거기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작품들을 다시 되살리는 기술을 배워나갔습니다. 복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죠. 대학에서 강의와 복원 일을 겸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 복원사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꽤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자 복원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과 상처를 입어가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복원일에 필요한 무거운 소재도 남자들의 도움 없이 헤쳐나갔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예술가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았고 그들의 손길을 따라가며 그들이 담고자 했던 감정을 다시금 세상에 꺼내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파리의 여러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복원가로 일하면서 프랑스의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되살려갔습니다. 복원가로서의 제 삶은 명확했어요. 고전 회화의 복원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며 많은 명작을 되살려왔습니다. 프랑스의 여러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제가 또는 저와 함께 일한 팀원들이 복원한 작품들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고 저는 그 속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죠. 이렇게 이 일은 저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넓은 세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원한 작품들은 모두 서양의 미술에 국한되어 있었고 저는 다른 문화의 예술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일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느끼게 되는 사랑의 권태기와는 다른 복원에 대한 제 사랑이 멀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매일 같이 반복되는 복원 작업 속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가 적어졌고 제 작업은 기술적인 성과에 그치는 경우로 평가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에서 복원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그들의 전통 예술과 복원 기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바로 그 미지의 세계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온 복원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조금 흥미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에게 도전과도 같게 느껴져 오랜만에 꺼져가던 열정에 불이 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안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를 찾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럴수록 한국에서의 프로젝트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어요. 결국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라는 느낌을 주며 제가 살던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았죠. 제가 처음 만난 한국인은 유미라는 젊어 보이는 동양의 여자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미술 복원 전문가였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이자 안내자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친절하게 한국의 전통 예술과 복원 기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녀가 한국의 예술에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유미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특히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지는 한국 고유의 종이로 수백 년이 지나도 변색되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는 특별한 재료였다는 사실을 책이 아닌 시각과 촉각으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지를 직접 만져보며 그 질감과 내구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캔버스나 종이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 있었고 예술작품의 장기 보존에 있어 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유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지는 한국의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재료를 얻어 예술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지 위에 그려진 그림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인상을 받았고 유미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속에 담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함께 전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프랑스에서는 예술이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적 완성도에 중점을 두지만 한국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예술 속에 녹아 있다는 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유미와 함께 한국의 전통 미술 복원 작업을 진행하며 저는 그들의 기술력과 예술적 섬세함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로 조선시대의 병풍을 복원하고 있었는데 그 병풍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색이 바래고 일부는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그런 작품들을 마치 어제 그린 것처럼 다시 생생하게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리게만 보였던 한국 여자에게서 알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말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언변 뒤에는 수년을 노력해온 그녀의 실력도 느낄 수 있었죠. 복원 작업 중 어느 날 유미는 저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대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전쟁으로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재와 예술작품들이 파괴되거나 유실되었다고 했어요. 또한 유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때 우리는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예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예술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켜주는 유산이었거든요. 라고 제 마음을 울리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유미의 말을 들으며 프랑스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도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파괴되었고 그중 일부는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었죠. 그러나 전쟁 후 우리는 예술을 복원하며 다시금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프랑스인들이 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미는 이어서 한국의 복원가들이 어떻게 파괴된 예술 작품을 되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헌신했는지 설명해 주었었어요. 그들의 노력 덕분에 전쟁 중에도 많은 문화재가 지켜질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 예술품들이 한국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에 감동했죠. 그들은 단순히 예술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원 작업이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풍의 중요한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는 색상을 덧칠하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졌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물감이 번져버렸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고 제 머릿속에는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건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복원하는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매우 중요한 문화재였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손상을 남겼죠. 그 사건은 제 경력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로 나는 복원 작업을 할 때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저는 도저히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장 자리를 떠나고 싶었고 저는 유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붓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업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 작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 작품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이 두려웠고 제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한참을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다녔죠. 프랑스에서의 실패, 그리고 지금 제가 저지른 실수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명성이 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까 두려웠죠. 복원 프로젝트가 지속되면서 여러 번의 감정의 조각들이 흩어졌다, 모아졌다를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한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작업이 진행될수록 주변의 시선이 달라짐을 감지했어요. 한국의 복원사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들은 저희 기술과 방법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것이 정말 한국의 전통에 맞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그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복원 작업 중 제가 사용하는 재료를 두고 한국 동료와의 대화에서 큰 오해가 생겼죠. 제가 특정 재료를 추천하자 팀원 중에 한 명인 경수라는 이름의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재료는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자연적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내 제안이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서툴렀고 어느 날 팀 회의에서 제 한국어 발음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누군가 웃었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나의 존재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문화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었습니다. 이런 편견과 오해는 나를 지속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싶었던 내 열망이 가로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죠. 그들이 사용하는 기법이나 재료에 대해 물어보며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복원 작업을 위해 필요한 특정 기법에 대해 설명하던 중 경수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끌리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전통적인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은 서로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고 그와의 대화는 저에게 편견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작업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기술과 저의 프랑스식 접근을 결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복원 작업을 진행해 나갔죠. 이제는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가 가진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유미는 제가 지금까지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죠. 끌리에,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실수를 어떻게 고치느냐죠. 당신은 훌륭한 복원가예요. 저도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유미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비난하거나 실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저는 그제야 한 번 더 크게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끊임없는 인내와 끈기로 어려움을 극복해왔었고 전쟁 속에서도 예술을 지키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온 그들의 정신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유미와 저는 함께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저를 도와주었고 우리는 번진 색상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뒤에 다시 정교하게 덧칠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세심하고 인내를 요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믿었고 결국 병풍에 손상된 부분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쳤을 때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풍은 다시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그 순간 저는 유미와 함께 이 작품을 살려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복원 작업이 끝나가던 어느 날 저는 잠시 짬을 내어 서울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차고 다채로운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프랑스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음식과 공예품을 보며 한국의 문화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그것에 취해 있던 중 저는 길을 잃어버렸죠. 시장의 골목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처음에는 그냥 산책 삼아 걸어 다녔지만 점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려 했지만 전파가 약해지면서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불안함이 밀려왔고 언어도 서툴고 길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다가와 말을 걸었죠. 무슨 일 있나요? 길을 잃었어요? 그분은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녀의 따뜻한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알아차렸죠. 저는 서투른 한국어로 그리고 몸짓을 섞어가며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손으로 가리키며 따라오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저를 시장의 복잡한 골목을 지나 큰 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시장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죠.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 사람들이 활기차게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은 이곳에서 삶이 얼마나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큰 길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 찾을 수 있겠죠? 저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인사를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 좀 잡사봐. 시장에서 파는 떡이라는 거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그 떡을 받았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었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퍼지며 한국의 전통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 떡을 음미하며 고마움을 표할 때 할머니는 또 한 가지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믹스커피도 한 모금 들이켜보소. 믹스커피? 저는 한국에서의 믹스커피를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믹스커피를 담아내주셨죠. 처음에는 그 맛이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시는 커피와는 전혀 다를 것 같아서였죠. 할머니의 친절함에 감사하며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커피는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고소함이 가미되어 있었고 한국의 믹스커피는 설탕과 크리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마치 커피와 디저트를 동시에 즐기는 듯한 기분을 주었죠. 이 맛은 제가 프랑스에서 마셔왔던 블랙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을 더 마셨고 그때서야 할머니가 저에게 그 커피를 건네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이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믹스커피는 언제든지 따뜻하게 마실 수 있어요. 힘든 날에도 좋은 날에도 할머니께서 말했었죠.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저는 그 말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배려와 따뜻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할머니의 작은 친절과 믹스커피의 맛은 제가 한국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주었고 단순한 복원 작업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였다면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서의 그 경험은 제가 이곳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한 중요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거의 완료된 지금 저는 한국에서 보낸 이 시간이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죠. 프랑스에서 느꼈던 무기력과 회의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저는 다시금 예술과 복원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원 작업을 마친 후 저는 유미와 함께 완성된 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계절을 담아낸 아름다운 병풍은 그 속에 자연과 예술 그리고 시간을 모두 품고 있었죠. 그곳에는 한국의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과 노력 그리고 두 나라의 역사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끌리에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 이 병풍을 복원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우리의 예술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미, 나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나는 한국의 예술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예술을 통해 전하는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됐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색채와 선의 조화는 마치 오랜 세월을 이겨내고 되살아난 한국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죠.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배운 것들은 그저 기술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것이에요.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예술을 지켜내려는 당신들의 노력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들과 함께한 시간이에요. 유미는 저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이 순간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병풍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컸었죠. 이 복원 작업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예술가들의 영혼을 되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끌리에 예술은 결국 사람을 연결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프랑스의 예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둘 모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유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술을 통해 깊이 연결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미, 당신은 나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고 나는 그 덕분에 다시 예술에 대한 열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잠시 더 함께 복원된 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차올랐고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